안녕하세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의적인 읽기 그 한 3차 시 중에 첫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76쪽입니다. 76쪽. 교과서가 없는 학생은 인터넷에 찾으면 이 교과서 그 파일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단체 채팅방에 2학년 단체 채팅방에 그 교과서를 혹시 못 구하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검색어를 줘서 인터넷에 구할 수 있는 교과서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창의적 읽기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를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활동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독도와 관련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자. 그 그림을 보면은 독도가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밑에 보면은 그 바다 아래 이렇게 해수면 아래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굉장히 특이하게 창의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 제시해 주는 거. 뭐 이런 예를 통해서 창의적 읽기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 학생의 말풍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바다 위에 있는 섬은 독도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 학생이 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좀 더 그 다양한 관점이나 이런 것으로 창의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 내용을 이제 아래 창의적 읽기의 그 개념을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건데 거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창의적 읽기가 무엇인지 그 개념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의적 읽기란 무엇일까? 글에는 글쓴이가 독자 개인에 관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듯 글을 읽으며 다양한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며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 방법을 바로 빈칸 채우기 혹시 할지 모르니까 내묻혀 놓으세요. 창의적인 읽기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창의적인 읽기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이 앞부분 비판적 읽기랑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해 놓고 요 창의적 읽기를 잘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자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 번째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고, 또한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측면에서의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독도라고 하는 이것을 좀 밑에 바다에 우리 지도라고 하는 다른 관점으로 이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측면이나 다른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읽기, 창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76쪽, 교과서 76쪽에서는 창의적 읽기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76쪽. 페이지 76쪽. 창의적 읽기의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창의적 읽기에 대한 개념.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우선 전체적으로 이 글에 관해서, 이건 논설문인데요. 이 글에 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요. 어떤 원인이나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논설문이죠. 어떤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글쓴이의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안을 떠올리며 글을 읽어보자. 그러니까 창의적인 읽기를 통해서 그게 그 글쓴이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자는 뜻이죠. 그럼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론 부분입니다. 놀이터에서 생기는 아이들의 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분석적으로 첫 번째는 분석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 있죠. 분석적이다, 비판적이다. 어떤 그 문제에 관해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고 또 하나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다.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 중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은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아주 경미한, 가벼운이라는 뜻이죠. 경미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적어도 그 이상의 그 정도의 부상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이죠. 회복이 불가능한 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물에 목이 걸린다거나 난간이 허술해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부상에 속한다. 이런 부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위험성을 없애야 된다. 하지만 만약 이런 부상이 발생했다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놀이터의 설계,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놀이터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 놀이터에서 위험 요소가 걸러져 있다. 그래서 놀이터의 이런 규정에 따라 놀이터를 좀 안전하게 그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 있죠. 지금 놀이터에 대한 설명 중에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여기 하나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위험 요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놀이터 문제에 관해서 지은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었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77쪽은 그 정도로 알아두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다. 당연히 이거는 논설문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설득적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설득적이다라는 개념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7쪽은 그렇고요. 다음은 7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속 서론 부분이에요. 한 일본의 건축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책에서 놀이기구가 기능적인 단계, 기술적인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의 순서로 발전해 간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 나온 것처럼 기능적인 단계, 기술적인 단계, 사회적인 놀이 단계. 그래서 개념을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놀이 단계란 놀이기구에 갖추어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거 밑줄 치고 개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초보적인 그런 그 놀이 단계를 기능적인 놀이 단계. 기술적인 놀이 단계란 얘기는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이죠. 테크닉을 활용한다는 거죠. 놀이기구를 잘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놀이 단계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노는 것으로 놀이기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향상되는 자체가 놀이인 단계를 말합니다. 놀이기구가 향상되고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놀이 단계란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 사회적 놀이 단계로 나아가며, 이거 맞는 거 개념 알아두세요. 기능적인 놀이 단계에서 차근차근히 사회적인 놀이 단계 이런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사회적인 놀이 단계로 나아가며 놀이터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 즐거움을 또 즐겁게 도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놀이기구의 세 가지 발전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 개념을 써 있는 대로 사실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고요. 서론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서론 부분은 놀이터의 안전과 놀이기구의 발전 단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놀이터의 안전 문제와 놀이터의 안전 문제와 여기 놀이기구의 발전 단계, 거기 기능적인 단계, 기술적인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 나오는 그 얘기합니다. 기구의 발전 단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놀이터의 안전 문제와 놀이기구의 발전 단계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본론 부분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놀이터를 떠올려 보자. 이제 실제 생활에 있어서 놀이터 문제를 다루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아직도 첫 번째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놀이터가 규정만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관리되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에게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놀이터들은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거죠. 그 원인은 첫 번째 기능적인 놀이 단계에 속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수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재미없고 도전하지도 못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놀이터가 재미없고 지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고, 특히 지은이가 주장하는 거죠. 논설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놀이터가 지루하면 사고가 발생한다. 옆에 조그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놀이터나 놀이기구가 단순하고 수준이 낮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놀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길을 걷는 방식과 어른들의 길을 걷는 방식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막히면 어른처럼 돌아가지 않고 넘어서 가려 한다. 아이들은 보통 어떠한 것이든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반달리즘, 이거 잘 알아두세요. 옆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달리즘이라는 얘기는 반항하는 거 또는 어떤 파괴주의라고 하죠. 어떤 것에 대한 반항, 파괴, 훼손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능을 반달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 어원은 인터넷 찾아보면은 반달족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해서 반달족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뜻은 알아두고요. 거기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경향을 반달리즘이라고 한다고 해서 빈칸 채우기 할지 모르니까요. 네모 한번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반달리즘. 78쪽에서 반달리즘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달리즘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놀이이기 때문이다.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반달리즘 경향의 원인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달리즘이 변한다는 거죠. 놀이터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죽여서 놀이터를 통해서 훼손되고 놀이터를 막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좀 파괴주의가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의 이러한 지루함과 실증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 방법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예시.
체크해 두세요. 예시. 아이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 미끄럼틀에 붙어있는 거꾸로 올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면 아이들은 반다리즘 경향으로 거꾸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런 좀 특이한 행태를 보인다는 뜻이죠. 라는 문구는 오히려 놀이터를 지루해하는 아이들에게는 거꾸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구는 미끄럼틀이 아이들에게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말고는 다른 좀 색다르게 재미있게 응용할 수 없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놀이기구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놀이기구요. 이게 기능적인 놀이 단계죠. 여기가 기능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놀이 단계. 그래서 이런 것에서 더 위험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78쪽까지 했고 78쪽은 앞에 나온 크게 두 단계로 그 놀이기구의 발전 단계, 기능적 단계, 기술적 단계, 사회적 단계를 요거 한번 알아두고요. 요 중간에 조금만 있는 문제 한번 보고요. 밑에 있는 반달리즘 확인하고요. 글쓰기 방식, 이 사람의 그 글쓰기 방식, 말하기 방식이 예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떤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78쪽은 그렇게 정리해두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79쪽 본론 두 번째 단락 79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